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내 답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맞춰서 네, 여러분들의 필요한 답변들을 조금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 유료 계정을 샀어요. 그래서 혹시 면접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유료 계정이 더 좋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질문을 막 계속 많이 하면 이제 막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료 계정을 쓰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네, 좋을 수 있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 주세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뭐 챗GPT 자체를 엄청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전문가여서 챗GPT 이렇게 뭐 이런 정도로 전문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때처럼 자소서를 쓸 때는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볼 수 있어요. 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뭔지 알려드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저도 이제 그 챗GPT로 답변을 실제로 작성은 안 해봤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얘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오늘 하게 됐어요. 뭐 기본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내일 당장 면접이다 라기보다는 조금 면접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를 들면 3주 정도 뭐 여유를 두고 지원 시작하기 전에 한 3주 정도 여유를 두고 써본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에 면접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이 특히 더 그런 건 여러분 면접이 잡히는 시간이 지원하자마자 바로 면접이 잡혀요. 그러니까 오늘 지원하면 뭐 내일 바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유를 준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면접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면접을 계속 보셨는데 만약에 면접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중에 우리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16,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16,000개를 다 가려고 하는 것보다 산업군 내에서 탑 기업들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탑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 한 업계당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뭐 많으면 10개 정도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가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어떤 조건이나 뭐 아니면 연봉 수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는 그런 이상향을 좀 이룰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분위기나 환경이 될 텐데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을 가려고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회사들에서 예를 들어서 떨어졌던 이력들이 있으면 물론 국내 기업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그 임원진들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인사 담당자부터 실무진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도 이 사람이 지원했던 이력을 알고 있고 실무자들이나 뭐 아니면 또 이제 면접을 봤던 뭐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이 난다고 한들 이 사람에 대해서 재고해서 다른 뭐 더 좋은 포지션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못 봤을 때 얘기예요. 혹은 이제 오히려 면접을 잘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 포지션은 이러이런 포지션이어서 우리가 곧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하려고 한다. 그 포지션에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연결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포지션의 어떤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오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전에 면접을 준비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면접을 준비를 한다는 건 사전에 면접을 준비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질문들이 있고요. 사전에 질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면접을 잡혔을 때 준비해야 될 문항을 반반 나눠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전에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 제가 리스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자기소개, 그 다음에 장단점, 성격, 취미,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력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력들을 쭉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커버를 해놓는 게 좋고요. 네,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초반에 이렇게 면접을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딱히 정해지지 않아도 내가 가려고 하는 포지션만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쓸 수 있는 부분. 이거 외에 내가 만약에 면접이 잡힌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산업군 지원 동기 이렇게 세 가지의 지원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오면 뭘 하게 될 것 같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겠죠. 너가 포지션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문항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답변을 아예 못하고 나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준비를 해놓으시는 걸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잡히기 전,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5문항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소개, 성격, 장단점, 취미, 여러분의 이력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이렇게 5가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력 정리를 내가 만약 이력 8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항목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면접이 잡히고 나서 나중에 준비해야 될 거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산업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너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는 항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기출문제를 조금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그 현대차 막 공채랑 그 생산직 한창 뽑고 있죠. 그래서 한번 뭐 외국계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 생산직 면접 준비를 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좀 뽑아줘. 한번 해볼게요. 나오네요. 보통은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각 기업의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후기를 올린 거는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나온 질문들이 한 60, 70% 될 거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가 컨피덴셜로 걸려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구글을 면접 보고 나와서 구글 후기를 막 아무 데나 올릴 수가 없어요. 컨피덴셜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내용을 절대 밖으로 외부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픈을 할 수도 없고 오픈된 정보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입사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죠. 강점과 약점. 제가 아까 장단점 말씀드렸죠. 어려웠던 경험이나 문제 상황이 있었던 경험. 이거는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통 이런 것들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 이력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어려웠던 경험, 문제 상황이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크게 성취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뭐 최상의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결과가 냈던 그런 뭐 사례 얘기해봐라. 협업 얘기를 하네요. 여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런 질문이 따로 있는 거 보니. 자신의 일하는 팀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협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너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업무상의, 직무상의 강점으로 그걸 어떻게 녹이고 어떻게 이 회사의 이 직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나 봐요. 생산 라인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근데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도 조금 많이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의뢰받은 분이 이제 뭐 한 6, 7년차 되신 분인데 이제 이번에 여기 생산직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소서를 받으렸는데 자소서를 쓰면서도 제가 챗GPT를 같이 활용해서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봤더니 협업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생산성 높이기 위해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일상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생산 라인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냐. 팀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 외에도 이 회사만 특이하게, 이 직무만 특이하게 보는 면접 질문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전에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현대차 생산직 면접 준비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뭐 마케팅 포지션에 대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마케팅 포지션 면접 기출 문제 뽑아줘.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준비해보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뽑아주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당연히 해보실 수 있겠죠. 그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란 뭐냐. 성공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얘가 그래도 잘 알려주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란 뭐냐? 이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업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어떤 것 같냐. 우리가 이거를 뭐 좀 더 뭐 20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마케팅 채널은 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이 도구를 사용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뭐냐. 5년 동안의 마케팅 동향을 예측해 보세요. 이전에 관여했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구성된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성공 경험이랑 실패 경험. 그러니까 혹은 본인이 가장 크게 기여했던 어떤 좋은 성과를 냈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인생에서 실현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질문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이트나 브랜드에서 뛰어난 마케팅이 발견했다면 그걸 설명해봐라. 협업 경험에 대해서. 요즘 키워드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아까 현대차에서도 보였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그 예전에 구글의 총괄 이사님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사 쪽 총괄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컨퍼런스 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탑 플레이어를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그래서 팀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에서의 그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잘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잘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조금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런 질문들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기소개 있었죠. 자기소개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너무 이제 그 뭉뚱그려서 나 자기소개 답변 좀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현대차 생산직 같은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예를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거일 것 같아서.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년 차, 7, 8년 차, 10년 차?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경력이 있으신데 그게 가족 사업 운영을 하신 경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전공하신 게 신소재 공학이었거든요.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고 쪽 사업을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이 경험들을 기반으로 현대차 생산직의 면접 볼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싶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베이스, 좀 포커싱 되어야 되는 나만의 이력,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신소재공학 전공했고 가족 사업을 10년 운영해왔다. 기술과 경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여기서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건 내가 신소재공학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경영적인 지식을 좀 습득했어 라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하려고 얘가 아이디어를 짰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조금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승 이런 것들의 연구와 실제 응용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다양한에 대한 뭐 어휘 사용이나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을 쓰지 않고 여러를 쓰지 않고 답변을 작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면서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뭐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뭐 최근에는 가족 사업을 운영해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적인 전략과 조직 능력 제가 봤을 때 마케팅 전략보다는 아까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쪽에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고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고객과 의사소통 나왔네요. 그래서 고객 대응도 아마 생산직에도 고객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것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트러블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현대차 생산직에 지원한 동기와 관련된 원급.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제가 실제로 코칭하는 구조와 똑같은데요. 일단 자기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언급을 각각 한 줄 한 줄씩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보통 어필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어필해야 되는 경우는 대기업인 경우는 회사 지원 동기가 더 우선하고요. 여러분이 외국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직무 지원 동기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가 뭐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딱 정리되어 있는 순서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건 챗GPT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 보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최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첫 줄에서 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이러이런 경험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온 지원자 누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각 이력에 대해서 한 줄씩 한 문장씩 설명해 주시고 어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 동기 살짝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나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장을 가지고 좀 더 베리에이션 해보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분야가 아니라 자동차 와 관련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예를 들어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양한 신소재 기술을 학습할 때 여기 다양한을 빼면 좋겠죠. 신소재 공학을 전공을 통해 자동차 부품 개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 부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동차 엔진 부품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및 제조 과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졸업 후에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네,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지원 동기. 다 틀은 고정이죠. 틀이 바뀌진 않아요. 이거는 네, 그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아, 자기소개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 줄에는 뭐를 나올지를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필,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정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자기소개 구조나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족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고객 지향적 사고를 키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객 지향적 사고를 키웠냐면 고객 트러블 슈팅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소개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갑자기 저는 오히려 처음 있는 이 상태가 더 좋고 약간 가면 갈수록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챗GPT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고객 트러블을 대응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았다.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있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디테일 사례가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되게 두루뭉술하죠. 뭔가 핵심적인 어떤 디테일한 스토리가 없어요. 이게 챗GPT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챗GPT로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디테일을 넣어야 돼요. 이 디테일은 내가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뭐 제품 이슈에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냐가 중요하죠. 그 고객이 현재 뭐 처한 이러이런 상황들에 공감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키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여기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자기소개 자체에 엄청나게 뭐 많은 스토리가 있거나 뭐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이게 1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뭐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말 대신 조금 디테일한 사례를 추가해서 여러분의 답변으로 믹싱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챗GPT를 의존하거나 챗GPT에서 얘가 답변 다 해주네. 이렇게 그대로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점, 약점을 한번 해볼게요. 강점, 약점 어디다 지원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구글 마케터를 지원해볼까요? 면접을 보는데 미디어 회사에서 있었던 누가 구글을 대답해 주셨어요. 시간차가 있는데 제가 구글을 미리 하고 있었네요. 장점으로 기술해줘. 장점 답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은 네, 광고 회사예요. 왜냐면 구글이 수익성을 내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광고죠. 유튜브도 광고고요. 그 다음에 서치 마케팅 이쪽도 다 광고 수익이죠. 클라이언트가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 중견기업도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저들이라고 하죠. 유저들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주체들에게 광고 수익으로 대부분의 이제 회사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회사의 이력이나 미디어 회사에서 경력이 좀 많이 어필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지금 보세요. 광고 캠페인 기획이나 실행 경험이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 경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높은 커뮤니케이션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내 강점,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거는 챗GPT로 설명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강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챗GPT의 한계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얘는 스토리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창의성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결시켜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을 못해요. 얘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니면 이거에 질문을 계속 고도화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얘가 그래도 도움을 조금씩 주거든요. 뭔가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고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얘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이 구조에서 나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결해서 내 답변을 정리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계속 질문하면서 아이디어를 이만큼 뽑아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둘 다 활용하는 편인데 일단 그래서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다국적 사람들과 뭐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구체화를 시켜야 내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챗GPT의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계속 아이디어만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신소재공학으로 자기소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도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디어만 얘기하죠.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나가는 프로세스의 지향적 사고를 길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키워드만 던져요. 아이디어만 던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좀 더 해볼게요. 미디어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하면서 키웠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어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적극적인 소통과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대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해 봤다든지 이런 클라이언트와 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이디어만 줘요. 예시가 없어요. 전 예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더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을 품었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맞추고자 하는 퀄리티가 우리 회사가 지금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든지 생각의 차이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조율해 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가 주지 못하는 게 너무 계속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 계속 한계만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소서에나 스크립트에나 활용은 가능하나 얘가 답변을 주지 못한다가 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와의 회의 진행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까? 클라이언트와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수준의 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하고 설득했던 사례가 있었어 라고 하고 요구하는 수준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볼게요. 네, 문제 해결과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대요. 프로젝트 중에는 기존 디자인 캠페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디자인이 매우 보수적이고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제안 아이디어에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안한 디자인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소통하며 설명한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서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먼저 저의 장점은 뭐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이런 소통 스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뭐 A사와 협업할 당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 B사와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2개 들었죠. 왜 이렇게 사례를 2개 들었냐라고 하면 장점이나 강점 이런 것들을 어필하실 땐 어떤 특정한 사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강점이나 장점이 어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 장점은 어필이 될 거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경향적으로 사례를 어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사례를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점을 어필하실 땐. 그래서 강점을 앞에 타이틀을 달아서 얘기를 해주시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상황, 이런 경험으로 바탕으로 얻어진 이런 스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사례를 여러 방면으로 하나, 2개 정도, 뭐 클라이언트가 다르거나 아니면 이력 자체가 다르거나 해서 사례를 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 아무래도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포부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포부를 무조건 붙이는 게 옛날에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의 면접 트렌드는 포부를 붙이면 오히려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점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면에 단점은 내 주장이 강하지 못하다는 부분이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극복 사례도 같이 답변하고 싶어 라고 쓸게요.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챗GPT가. 네, 그래서 주장이 강하지 못한 부분이 마케터로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할 때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나 분석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내 단점에 대한 해결을 찾아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돼요. 팀원들의 의견을 더욱 이제 더 경청하는 자세를 키우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을 덧붙여서 나가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의 논리를 짜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단점을 말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딱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어서는 안 된다. 2번째로는 단점을 극복하는 사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면접 보시는 분들이 오늘 이거를 보셨으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네,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원 동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원 동기를 먼저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이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지원 동기는 사실 면접이 잡힌 이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면접이 잡혀 있거나 뭐 면접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전에, 면접을 지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서류를 지원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강점, 약점, 그 다음에 뭐 성격, 자기소개, 그 다음에 이력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뭐 경험들 있죠. 리더십을 발휘해본 사례를 얘기해봐라. 본인이 가장 크게 성공해서 기여했던 부분이 있냐. 가장 크게 실패했던 사례는 뭐냐. 본인 인생의 시련이란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케이스를 예전에는 막 비즈니스 케이스를 어려운 걸 막 냈었는데 지금 요즘 케이스는 어떤 게 나오냐면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본인 어떻게 대처할 것 같냐. 뭐 상사와 그 위의 상사가 동시에 일을 주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그 케이스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내가 이거를 이런 약간 딜레마가 있을 때 잘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단점과 강약점의 차이가 있냐고요? 일단 장단점은 어떤 특정한 대상과 그 상황에 대한 단점과 약점이 있는 거고, 강점과 약점은 내가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서류를 지원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장단점이나 강점, 약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휘의 차이는 있으나 면접 상황이나 뭐 서류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제일 어렵잖아요, 답변하기가. 사실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지원 동기는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을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가 1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예요. 3가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동안 저는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지원 동기가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제 유튜브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제가 물을 다 마셨는데 아무도 답변하신 분이 계세요. 회사, 산업군, 직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회사, 산업군, 직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했어요. 회사, 산업군, 직무입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산업군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3가지가 각각 다른 질문이고 다른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지원 동기는 그 회사를 지원한 동기. 구글
지원한 동기를 답변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 중에 하나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네, 챗GPT를 비웃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회사 지원 동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관과 가치관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회사관과 가치관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해당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해서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역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원한 동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뭐를 위주로 할지. 회사, 구글의 기업 문화와 뭐 성과주의적인 부분이 잘 맞는다고 어필하면서 답변하고 싶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는 게, 네. 챗GPT가 못 꺼냈다는 게 중요한데, 네. 구글의 기업 문화와 성과적인 부분이 저의 경험보다 제가 이제까지 뭐, 회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회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굉장히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환경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고, 네.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어떤 자유로운 환경과 이런 분위기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크게 푸시하는 회사에서 크게 푸시하는 상황에서 프레셔가 좀 큰 상황에서 오히려 성과가 잘 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구글의 문화와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죠. 구글은 성과주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괜찮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어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커리어 방향이 마케팅이라고 하면 근데 구글은 사실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뽑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광고 기획이라고 하면 이런 구글의 성장과 발전에 이러이런 광고를 이렇게 좀 더 고객한테 뭐 매칭되는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에서 무조건 회사를 네, 회사 칭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이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 중 하나로서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귀를 닫아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변해도 이게 답변이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답변을 똑같이 해도 이게 답변이 되는 상황이면 그건 답변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원 동기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회사 혹은 이 직무, 이 산업군을 매칭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알려면 뭘 하셔야 되나요? 구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산업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걸 보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면 구글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줘라고 챗GPT한테 얘기하고 구글의 성과주의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 예시를 알려줘라는 식으로 좀 질문을 해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회사 지원 동기 했으니까 산업군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이제 산업군 지원 동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보통 제약산업이에요. 제약산업에 마케터로 지원하고 싶은데 제약산업만이 갖고 있는 마케팅의 특성을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조금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적인 마케팅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한 마케팅 이게 법률적으로도 제한이 되고요. 규제 준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네,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와 질병 치료.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하는 대상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라, 네, 병원이고, 그 다음에 약국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미 있는 사람한테 약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신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이 제약 산업의 지원 동기, 마케터로서 라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제약산업에서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은 이유는 제약산업이 인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인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약산업 마케터로 일하게 되면 성능과 안정성을 전달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는 산업으로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제품을 성공적으로 마케팅해 성장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규제가 매우 엄격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보통 산업군 지원 동기는 답변을 다 못해요. 잘.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나한테 엄청나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직무 지원 동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 다른 지원 동기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답변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지원 동기라는 그 모든 문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답변을 찾아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거에서 직무 지원 동기는 좀 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 직무가 이때까지 마케팅으로 했는데 이번엔 인사로 조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라서 뭐 다른 직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인사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땐 인사 직무를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난 인사로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수업을 듣다가 이런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수강하면서 이런 부분을 배워봤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랑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다. 이후에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만들어 왔고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단계적으로 디벨롭되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예시가 마케팅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해드리면 왜냐하면 마케팅이 좀 웃긴 사례가 많아요. 저는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럴 거면 CS를 했어야지라는 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좋고 소비자와 근접한 곳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혹은 저는 소비자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다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영업을 했어야지. 아니면 소비자원으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 자체를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디벨롭을 시켜주셔야 돼요. 뭐 만약에 전공도 그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 회계를 지원하는데 회계학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데 뭐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지표를 빠르게 이런 걸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한다는 걸 느꼈었는데 사실 회계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전공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단계를 만들어 주셔야죠. 전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실제로 이런 걸 해보면서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이런 직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제 성향이나 제 성격이랑도 되게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고 뭐 두루뭉실하게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뭐 앞뒤가 뭐 명확하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내가 이 직무가 왜 좋고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와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인사사무보조 이력과 인사 뭐 4대 보험 관련 교육 수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인사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네.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인사직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저는 이 방법보다는 제가 처음에 인사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뭐 이러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제가 뭐 이런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인사사무보조 이력과 4대 보험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서 인사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조금 더 쌓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재밌다고 느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챗GPT 답변이 이건 마음에 안 드네요. 직무 지원 동기가 사실 어렵긴 해요. 아까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언제 처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됐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녹이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이 좋다고 느꼈고 내가 어떤 부분이 핏하다고 느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 직무로 이때까지 쌓아온 이력들을 만들었는지와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챗GPT를 가지고 네,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GPT는 사람이 아니고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그 두루뭉술한 어떤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주제문 정도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디벨롭 시켜 나갈지는 내 손에 달린 거죠. 그 단어들을 치환하면서 계속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들을 바꾸고 여기다 넣고 다음 문장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 직무에 가지게 된 것은 인적 자원 관리 이 수업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직무를 알고 싶어서 4대 보험 관련 교육과 급여 지급, 실무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라고까지만 작성을 하시고 얘한테 보내봐 주세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네. 그렇군요. 제가 원한 거는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스탑 제너레이팅 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야 하는 인사 직무와 저의 성향이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게 4대 보험 관련과 급여 지급 실무 과정을 들었는데 사람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볼게요. 축하드린대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네요. 다시 해볼게요. 명확하게 수행하면서 또 어떤 특성이 있죠?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사 직무에서. 기밀 유지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랑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예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인사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네, 좋은 경우를. 네,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설명을 하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다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네, 뒷부분 이어서 면접 답변 만들어줘. 계속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좀 뭔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답변을 원하는 거는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얘한테 어떤지 검토해줘도 해봤거든요. 이 답변 어떤지 검토해줘 라고 하면 그 검토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얘기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뒷마무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거는 제 탓이 아니라 챗GPT 탓인 걸로.
네, 오늘은 저랑 이제 챗GPT 가지고 면접 준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해봤는데요. 사실 노션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오늘 좀 틀어서 챗GPT 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아마 노션을 가지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좀 구성하는 거를 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연계성을 맺어서 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얘를 디테일하게 구체화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디테일한 부분들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얘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답변 자체가 사람이 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답변하면 되게 이상한 거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네, 챗GPT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네, 라이브 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속! 또 만나요.